한화생명의 2025년 3분기 실적, 이거 들여다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.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적표는 좀 그런데 미래를 위한 체력은 오히려 좋아졌다는 신호가 보이거든요. 이번 시간에는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신호가 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아니, 어떻게 한 회사의 실적이 동시에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기대되기도 할 수 있을까요?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볼 숙제입니다. 단기적인 아픔과 장기적인 희망, 그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죠. 자,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숫자부터 보시죠. 한화생명 3분기 순이익이 1,361억 원.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.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43%나 뚝 떨어진 겁니다.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13%나 낮은 말 그대로 어닝쇼크 수준의 결과가 나온 거죠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진 걸까요? 이야기의 첫 파트는 이 실적 보고서의 좀 어두운 면, 바로 보험사업 자체에서 손실이 났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. 네, 핵심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보험사가 보험을 팔아서 남기는 돈, 즉 이 보험이익이 366억 원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. 작년 이맘때는 1,000억 원 넘게 흑자였는데 와, 이건 뭐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버린 거죠. 근데 이런 손실이 그냥 뭐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닙니다.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원인이 실적을 확 끌어내렸는데요.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알기 쉽게 딱딱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 원인이 바로 보험금 예실차 악화라는 건데요. 말이 좀 어렵죠? 이거 쉽게 비유해 볼게요. 우리가 한 달 식료품 예산을 딱 짜놨는데 갑자기 장바구니 물가가 폭등해서 돈을 훨씬 많이 쓰게 된 거랑 똑같아요. 최근에 병원 가시는 분들이 늘면서 회사가 이 정도 나가겠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는 뜻입니다. 바로 이 예상과 실제의 차이, 이 갭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진 겁니다. 자,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더 명확하게 들어오실 거예요. 먼저 방금 말씀드린 보험금 예실차 항목에서만 마이너스 1,535억 원, 무려 이만큼의 손실이 났습니다. 예상보다 보험금을 많이 준 게 이익을 깎아먹은 가장 큰 주범이었던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손실부담 계약 비용. 이건 또 뭐냐면요. 주로 변액보험이나 연금처럼 앞으로 손실을 낼 것 같은 계약에 대해서 미리 비용으로 쌓아두는 건데 이 비용이 이번 분기에만 거의 900억 원 가까이 발생하면서 손실폭을 더 키운 겁니다. 네,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암울한 소식뿐이죠.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딱 전환점을 맞이합니다. 이 실적 보고서의 뒷면에는요, 훨씬 더 긍정적인 신호가 숨어 있었거든요. 자, 이제부터는 보고서의 희망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당장의 손익은 좀 아쉬웠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의 잠재력, 그 펀더멘털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에 주목할 시간입니다. 그 핵심 지표가 뭐냐? 바로 계약 서비스 마진, 우리가 줄여서 CSM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걸 아주 간단하게 비유하면요. 회사의 미래이익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이 통장에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가 앞으로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미래이익 통장의 잔고 변화를 보여주는 겁니다. 보세요. 올해 1분기, 2분기까지 계속 줄어들던 잔고가 3분기에 다시 9조 원을 넘어서면서 위로 고개를 딱 들었죠? 바로 이 세 번째 막대. 이게 이번 실적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그냥 좀 오른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요?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려 6개 분기,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이 CSM이 순수하게 증가한 거거든요. 계속 까먹기만 하던 미래 이익 잠재력이 드디어 성장세로 돌아섰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인 셈입니다. 좋습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볼까요? 단기 이익은 안 좋았지만 미래 이익의 기초 체력은 회복됐다. 이걸 확인했습니다.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회사 전체의 재무 건전성, 그러니까 튼튼한 정도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가 상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. 보험 장사에서는 366억 원 손해를 봤지만 다른 한쪽, 투자 쪽에서는 2,151억 원이라는 아주 큰 이익을 냈습니다. 한마디로 투자 잘해서 보험 쪽 손실을 메우고도 남았다는 얘기죠. 그리고 이 숫자는 KICS 비율,
즉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고객한테 보험금을 제때 문제없이 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건강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. 157%면요,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기준을 훌쩍 넘어서는 아주 안정적인 수준입니다.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보험에서 좀 손실이 났다고 해서 회사가 휘청거리는 거 아니냐, 그건 아니라는 거죠. 근본적인 재무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,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싹 정리해서 한화생명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그래서 뭘 기억해야 하는데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번 하나생명 3분기 실적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하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단기적인 보험금 쇼크가 장기적인 이익 체력의 회복을 가리고 있다.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? 제가 4가지 핵심 체크 포인트를 딱 정리해드릴게요. 첫째, 급증했던 보험금 청구가 다시 예전처럼 안정화되는지 그 속도를 봐야 합니다. 예실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거죠. 둘째, 변액보험 관련 부담이 좀 줄어드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고요. 셋째, 이번 실적의 유일한 희망이었죠. 이 CSM 성장세가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을지,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분들이 가장 기다리실 소식이죠. 배당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을지 관련 뉴스도 놓치지 말고 챙겨봐야겠습니다. 단기 실적의 부진 속에서 어렵게 피워낸 미래 이익의 반등. 과연 이 작은 불씨가 한화생명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을까요? 오늘 함께 짚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흐름을 계속 추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2025년 11월 17일자 키움증권 리포트를 바탕으로 제작되었고요.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자문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은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